여러분 여러분 내일도 강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홈페이지 만들었던 분 와가지고 이게 홈페이지를 이미 만들어냈었는데요. 이게 가서 조정을 해야 돼. 조정을 못 해가지고 바빠가지고요. 갈 수 없이 그분들이 둘이 왔어요. 엔지니어하고 프로그래머가요. 그래서 하도 우리가 안 가니까요. 거기 인천을 가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이따 이게 홈페이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등록을 했는데요. 네이버에서 번호가 똑같게 있어서 지금 등록을 안 받아주는데 여러분 나중에 번호 주소창에다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소창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치면 되냐면요. 한글로 치면 돼요. 치면 저도 여러분 가입을 하셔야 돼요. 아마 오늘 저녁부터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페 있죠. 카페에서 보는 것보다는 거기서 보면 속도 배속이 되고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 화질은 우리가 이제 카페에서 올라가는 화질은 100메가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홈페이지에서 올라가는 것은 약 한 450메가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요. 화질은 좀 더 나을 거예요. 알겠죠? 강의는 지금 다 이미 다 돼 있는데 약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볼 수 있는지 내일부터 볼 수 있는지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왔으니까요. 아마 일을 오늘 끝내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끝내고 가니까요. 여러분들 이걸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제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요.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못 갔더니요. 답답한지 왔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 있죠. 폰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요. 어디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냐면요. 폰으로 보는 것은 다 똑같아요. 화질이 어차피 폰으로 보는 것은 다 화질이 다운돼야지 폰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카페에서 보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홈페이지에서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은 차라리 여러분 대부분 다 이미 다음 메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폰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은요. 그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PC로 보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노트북으로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속도 조절이 되니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데 학원에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제 5월달이 되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려면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저쪽에서 하셔도 되고 아무래도 좀 더 저기가 좀 더 공부하는 데는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소강실 있죠. 저기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혹시 일요일 같은데 문이 안 열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이 닫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닫는 방법이 있나 봐요. 밑에 있잖아요. 밑에 번호키만 달아놨지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닫는지 문 닫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것만 물어봐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낮에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 도서관 가서 공부하실 분 공부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 와서 공부하실 분 하시고 그다음 특히 야간반 같은 경우는 강의 끝나고 몇 분 남으셔가지고 밤늦게까지 하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낮에 공부하시다가 저녁에 안 되면 독서실 가셔도 되고 학원 오셔가지고 이쪽 아니면 저쪽에 둘 중 하나 있어요. 강의에도 소리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디로 오시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법 총칙할 차례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2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요? 여러분 기본서 20페이지 봤나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을 뭐라냐? 표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이라는 사람은 뭐라냐? 상대방이다 이렇게요. 하도 오랜만에요. 민법 총칙하니까요. 좀 낯서네요. 알겠죠? 그래서 갑이한테 1억 원을 사라고 이렇게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승낙을 뭐라고 하냐? 이것도 의사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고, 을이 갑한테요 1억 원에 사겠다고 얘기하죠. 그것을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청약과 승낙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갑의 청약하고요, 을의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뭐란다? 일치하죠. 일치. 그 다음에 이것을 합치하죠. 합치.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매매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지냐? 계약이 이루어져요. 계약이요.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요. 그러면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죠. 혹시 아이 이름이 뭐야? 아이 이름? 아이 이름 없어요? 아이 이름. 누구? 주아. 오케이. 만약에 아이 이름이 주아잖아요. 그러면 저 친구는요, 누가 자기 남편이 부르면 뭐라고 하겠죠? 남편이 부르면 여보라고 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친구가 부르면요, 야 이러겠죠. 뭐 우리나라 가장 하니까요. 그러면요, 주아는 뭐라고 한다? 엄마라고 하겠죠? 주아 친구들은 뭐라고 하죠? 주아 엄마라고 하겠죠. 그렇죠? 주아 맞죠? 주아 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 우리가 물권법이나 이런 것은 잘 그러지 않는데요. 민법 총칙은요, 특히요, 이렇게 동일한 말로 쓰는 거, 똑같은데 다른 말로 쓰는 거, 이게 너무 많아요. 똑같은데 다른 의미로 쓰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걸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법률 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원인이다. 이런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이렇게 있잖아요. 결과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그럼 여러분, 이 결과,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효과요. 그래서 법률 효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요. 여기 지금 계약이 이렇게 있잖아요. 계약 있으면 갑이 을한테 뭐를 하죠? 등기를 해줄 뭐가 있죠? 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을은 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죠? 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의무.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효과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3단계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법률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요건인 원인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인 법률 효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여기 청구권을 뭐라 하죠? 청구권을 뭐라 한다? 권리라고 얘기하죠. 권리.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이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것을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권리, 의무 관계야. 그럼 여기서 권리하고 의무가 있죠? 이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응하죠. 봐봐요. 여기 보면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예요. 99%가요. 이것을 뭐라냐?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응한다. 그런데 우리는요, 의무보다는 뭘 더 주장하기를 좋아하냐?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의리한 사람이 1억 원짜리 집을 사고 계약금 1,000만 원 줬잖아요. 1,000만 원 주고 와서 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 나 아직 9천만 원 줄 의무가 있다고 얘기해요. 집 샀다고 얘기해요. 집 샀다고 얘기하죠. 집을 샀다. 그 말은 내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등기를 청구하려면 대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아직도 얼마요? 9천만 원이나요? 그런데 9천만 원의 말은 쏙 빼고 나는 집을 샀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훨씬 더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리하고 의무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요, 권리라는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 권리만 있는 게 아니죠. 권리라는 말 이면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녀? 의무가 따라다니죠. 그래서 우리 민법 제3조에 보면 뭐라고 하냐? 권리 능력 전속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권리 능력, 법조는 제목이 권리 능력 전속 기간. 그래서 뭐라고 나와있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권리 능력이니까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 주체가 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뭐까지 붙여? 의무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권리라는 말 속에는 항상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다? 의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권리관계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항상 의무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권리가 있는데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고 의무만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형성권 있죠. 형성권.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잖아요. 일방적. 형성권은 뭐죠?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죠. 그러니까 형성권은 권리만 있는 것이에요. 뭐가 없는 것이다? 의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법인을 보면 법인은요 주무관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어. 보고만 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의무만 있는 것이 있고 권리만 있는 것이 있긴 있어. 하지만 99%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률 관계란 말이나 권리 관계란 말이나 권리 의무나 같은 말이죠. 이것과 비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관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법률관계죠. 이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다 이렇게. 실체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무슨 법이냐? 실체법이다. 그러면 실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권리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 등기는 소유자. 소유자가 갑이에요. 근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어요. 이 등기를 우리는 무슨 등기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무슨 말이죠? 권리자한테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권리자가 아닌 사람한테 등기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말할 때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요. 권리. 알겠죠? 그래서 권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보면 법조문에 그 제목이 법률관계와 권리 변동이라 나와 있죠. 그렇게 돼 있나요? 이 법조문에 완전 기본서 제목이 그 법률관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다?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관계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다. 그럼 우리 민법은 뭐다? 우리 민법은 뭐를 중심으로 지금 쓰여 있다? 권리를 중심으로 법이 쓰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가끔 여러분요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 아, 이 사람이 그러면 너무 손해가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 사람이 너무 손해 같아. 이 사람이 문제를 풀면서 이 사람이 너무 손해 같으니까 사람이 이러면 이 사람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지문제를 가져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너무 손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 그것은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인데 법은 의무자를 중심으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중심으로 쓰여 있어? 권리자를 중심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권리자 입장에서 법을 읽어야지 법이 해석이 되지. 그걸 반대로 또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의무자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럼 법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요 계속 어떻게 해야겠어요? 문제 낼 때 이 사람은 권리자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쓰여 있다? 권리. 그래서 항상 이러면 우리 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권리를 중심으로 쓰여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권리인데 그럼 권리의 의미가 뭐냐? 그건 뭐 따질 필요 없고 이 권리는 우리 민법에는 뭐가 되어 있냐? 먼저 재산권이 있어. 재산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가족권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재산권은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배웠죠? 이미 물권법하고 뭐가 있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족권은요 친족권하고 뭐가 있어?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을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있죠? 이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법이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 무슨 법이라고 한다? 민법 총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민법 총칙이란 말이죠. 그럼 민법 총칙은요 물권과 채권과 친족과 상속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법이 민법 총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민법 총칙을 이해했다는 것은 결국 다른 법을 다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른 법을 다 읽으면 당연히 뭐를 알 수 있다? 민법 총칙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민법 총칙을 공부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고. 뭐를 이해를 해야 돼? 물권법과 채권법에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두 몇 문제가 나오냐? 10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물권법은 모두 몇 문제? 14문제가 나오고 채권법은 몇 문제? 10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친족과 상속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법에 보면 채권법의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채권법의 특별법. 이것을 우리 뭐란다? 주택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가 이렇게 있고 상가. 그다음에 물권법의 특별법, 물권법의 특별법은 뭐가 있냐면 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법.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집합 건물법 이렇게. 그다음에 부동산 뭐가 있다? 실명법 이렇게. 실명법. 이 5가지 법에서 모두 몇 문제가 나오냐? 6문제가 나온다. 6문제. 그래서요. 10문제, 14문제, 10문제, 6문제. 그래서 딱 보면요. 결국 무슨 말이냐? 이 3가지는 물권법에 속하고 이 2가지는 채권법에 속하니까. 알겠죠? 결국 물권과 채권에서 30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물권과 채권을 잡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권과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채권법 풀었잖아요. 이 물권법과 채권법이라는 것은요. 말을 비틀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 듣고 조금 노력을 해야 돼. 조금 노력한다는 거 뭐냐? 암기를 조금 해야 돼. 암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보고 안 되고 한 번 더 보면 돼요. 암기는 반복보다 더 중요한 도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한 번 더 보고 또 한 번 보면 돼. 그런데 암기를 하게 되면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항상 물권과 채권은 맞다 틀리다. 이것만 정확하게 이다 아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르죠. 끝을 정확하게 이다 아니다로 해가지고 암기를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지문들이 어떻게 돼요? 아주 변화무쌍하게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약간의 이해를 요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권과 채권이 공부가 되어 있으면 민법 총칙을 이해하는 데는 그닥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면 민법 총칙 어떻게 하면 되냐? 다양한 형태,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숙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문제가 보통 무권대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여기에서는 주로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항상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물권, 채권을 먼저 공부하고,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왜 이걸 얘기하는 것이냐? 요즘 물권하고 채권은 둘 다 재산권이잖아요. 둘 다 재산권이니까 뭐 할 수 있어? 양도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작년과 재작년 무슨 시험이 나왔냐? 지상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지상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상권을 어떻게 상속해서 찍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톡 떨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이 되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요? 물권 안에 뭐가 들어있어? 지상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물권 안에. 물권이 뭐죠?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을 뭐 할 수 있어? 재산권은 다 상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재산권 중에 상속 안 된 게 있어요? 재산권 중에 상속 안 된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요, 여기 이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약간만 돌려서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물권과 채권이라는 것이 뭐다? 재산권이다. 이걸 알아야죠.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건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이것을 보면 여기 보면 또 하나 여기 봐요. 여러분 사람이죠. 사람. 여러분 사람이란 건 뭐예요? 사람은 남자다. 그다음에 또 뭐다? 여자다. 이게 지금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남자다. 맞아 틀려? 사람은 남자다. 맞아 틀려? 그럼 사람은 여자다. 사람은 남자다는 막 사람 여자는 틀리고? 이런 봐봐. 오케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니까. 알겠죠? 자, 봐봐. 이런 보면 내가 지금 보통 보는 것은 표를 보는 방법이에요. 민법 총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계속 분류를 하거든요. 분류. 그러니까 이 분류를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 지문을 따기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요.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여자는 뭐예요? 보신탕? 이거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안 되죠? 뭐요? 사람은 남자다, 사람은 여자다. 그러면 안 돼요. 거꾸로 하면 되죠. 거꾸로. 남자는 사람이다. 여자는 사람이다. 이건 되죠. 이건 되죠. 알겠죠? 그러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야지. 남자와 여자.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처음에 볼 때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보는 방법 봤죠? 자, 두 번째. 남자고 여자는 같다 틀리다. 다르죠? 완전 다르죠? 성형염색자가 여자는 XX고 남자는 XY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봐봐. 남자고 여자가 이렇게 비교가, 이 말은 두 개가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비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비교 안 되는 걸 이렇게 쓰면 큰일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처럼 1번, 2번 이렇게 써야지. 비교가 아닌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은 남자, 여자를 썼죠? 그러면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이 표를 보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야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는 것들이 이해가 된단 말이죠. 자, 됐죠, 지금? 자, 그럼 봐. 이 원인의 의의는 뭐겠냐? 원인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보냐면, 잠깐요. 갑하고 그렇게 의라고 했죠? 갑을 뭐라고 하냐?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사실. 왜냐? 청약을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 청약이 뭐죠? 의사표시죠.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법률 사실이 뭐지? 그걸 갖다 나한테 묻지 마. 그것은 이걸 설명하려면 그것은 날 세야 돼. 그러니까 뭐냐? 법률 사실은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청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의사표시이고 그것이 바로 뭐다? 법률 사실이다. 하나하나 하면 돼. 승낙도 뭐다? 승낙도 법률 사실이다. 이런 말이죠. 법률 사실과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져? 뭐가 이루어져? 법률 요건이 이루어져.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그냥 요건이라고 그래.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원인 행위라고 얘기해. 뭐라 한다? 원인이라고 해. 원인이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이 법률 원인으로부터 뭐가 나와? 결과가 나와. 결과. 이 결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해. 법률 효과. 이것을 효과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 봐봐. 원인의 인자하고 결과의 과자를 따서 인과관계라고 얘기해. 이러면 어디서 나오냐? 사기 강박에 보면 인과관계는 주관적인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이 나와. 그때의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인과 결과. 그러면 인과관계죠.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나중에 물권법에서 보면 유인성이라고 하고 인과관계가 없다. 그것을 무인성이라고 얘기해.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가 끝난 건데요. 모든 책들이라는 거 보면 문제 이렇게 모여서 보면 이걸 문제로 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 보통 똘끼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게 원인이고 결과고 두 개가 원인과 결과가 관계가 있냐? 그건 유인성. 관계가 없다. 서로가 따로 국밥이다 이 말이죠. 서로 관계가 없다. 없으면 묻자. 무인성 아니에요. 알겠죠? 아무 말도 아니니까요. 이 정도만 알면 돼. 이 정도만. 더 이상 알면 다치니까. 자, 이거 봐봐요. 자, 지금부터 법률 요건을 봐봐. 법률 요건은 뭐죠? 여기만 먼저 봐. 여기만 먼저 한번 봐. 법률 요건은 뭐죠?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원인이죠. 뭐에 대한 원인?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아무 말도 아니니까. 알겠죠?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 법률 효과는 뭐죠? 결과죠. 뭐에 대한 결과?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아니죠. 법률 효과가 뭐예요? 법률 효과?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 그런데요, 법률 요건하고 원인하고 똑같죠? 똑같으니까 굳이 똑같은 말을 입 아프게 두 번 씹으려 뭐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하나를 생략을 해. 그러면 법률 효과는 뭐냐?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마 책에는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럼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죠? 그러니까 결과를 지워야지. 두 개 똑같으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을 말한다. 이런 말이죠. 됐나요? 여러분 그림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알겠죠?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했잖아요. 노란차 타고 가면 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알겠죠? 자, 그럼 봐, 이제. 자, 여기서요, 이 두 가지를 봐, 이제. 이 두 가지를 봐.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약하고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되죠. 청약이라고 하는 법률 사실과 승낙이라고 하는 법률 사실이 모이면 뭐가 돼? 법률 요건이죠. 그럼 봐.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과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구성 요소로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두 개가 모여야 뭐가 이루어져?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잖아요. 법률 사실과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한다. 그걸 말한다? 법률 요건이다. 그럼 법률 사실은 뭐예요? 법률 사실은 뭐냐면 법률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사실과 법률 사실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져요? 법률 요건이죠. 그래서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게 모이면은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고, 되는 것과 하는 것, 그냥 이거 조선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고,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고. 말장난이니까 지금 들을 때는 헷갈리지만 나중에 정신 차려서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할 일 없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보면 되죠, 다. 알겠죠? 다 보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뭐 다 보면 된다. 그러면 여기가 허리니까 법률 요건부터 보는 거죠.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효과에 대한 뭐다? 원인이다. 됐나요, 지금요?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하게 쓰는 말이에요.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이다.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완벽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그림을 암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이건 포토 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이죠? 처음 공부할 때 얘기했죠? 이 포토 메모리라는 것은 그림을 사진으로 찍는 거죠. 사진. 그냥 우리 책 보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떤 학생들은 얘기하잖아요. 그 내 책 맨 위에 있는데 그 위에 한번 봐봐.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옆에 학생한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내 책 거기 몇 페이지 정도 위에 보면 내가 거기 빨간 펜으로 써놨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책을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책이 하나로 딱 찍혀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공부할 때 책 보고 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책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넘기면서 책 보잖아, 우리. 이제 보면서, 아까 했던 거 뭐고 이렇게 하면서 봤던 거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하면서 책을 넘기잖아요. 그래서 알겠죠? 그게 바로 뭐냐? 포토 메모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진으로 찍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딱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그것을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소를 보면요, 공부하는 방식이 나와요. 소는 정말 우직하잖아요. 우직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하잖아요. 공부는 정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 때까지 꾸역꾸역 해야 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계속 되새김질 해야 돼요. 공부했던 거 그냥 보지 말고, 봤던 거 머릿속에다가 칠판 놓고 한 번씩 넘겨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자꾸 그래야지 뭐가 되죠? 메모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딱 되면 절대로 까먹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자, 그럼 됐죠? 별것도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요. 이제 봐. 이 법률 요건에는 뭐가 있냐? 법률 요건에는 여기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률 행위.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먼저 설명할게요. 법률 행위하고 뭐가 있냐?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거든요. 봐. 여기. 법률 요건은 몇 가지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오케이. 여기서 문제.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OX.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여러분요. 3분도 안 됐는데요. X죠.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행위는 두 가지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뿌리가 온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책에 보면 항상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라고 돼 있지,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라고 돼 있는 책은 없어. 법률 행위가 법률 요건이라니까. 법률의 규정이 법률 요건이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람은 남자 여자다. 남자는 사람이다. 여자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이 남자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다. 그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법률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그러면 이 법률 행위,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시험이 뭐냐?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법률의 규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법률 행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알죠? 다음 중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이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반대를 물어보는 거지. 무슨 말이 물어보는지 알고 참 문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건 뭘 물어봐? 법률의 규정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법률 행위라는 것은 뭐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가지고 수와 방향. 몇 개냐? 의사표시가 몇 개? 한 개.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단독행위라고 얘기하고, 두 개이다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두 개 이상이다 뭐라 한다? 합동행위다. 이렇게요. 뭐 합동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가끔 뭐 나오니까요. 이것을 뭐라 한다?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 사단이라는 것은 뭐죠? 사람의 단체, 사람. 그래서 그러면 어디든지 뭐라 놨다? 대한 정신건강 치유 뭐라고 돼 있다. 정신건강
웬 미친놈이 자기 정신이라 좀 알아해보지. 아니 뭐 정신건강 치유 무슨 협회라고 돼 있어. 보니까 밑에가 사단법이라고 돼 있어. 이게요 직업병이라고요. 다른 간판은 눈에 안 들어와요. 밑에가 뭐 사단법이니 재단법이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중개업소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눈에 들어와. 그러니까요 딱 갔더니 밥 먹으러 딱 갔는데 입구에가 바로 입구가 정신건강 치유부라고 돼 있어. 이게 뭐지 봤더니 요가더라고. 요가 무슨 인도 무슨 요가인가. 그래서 아니 그 뼈를 비틀어가지고 정신 건강이 오나요? 알겠죠? 코참 이상한 사람들이 알죠? 그래서 아무튼 그게 뭐냐면 사단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있다 이런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사단법은요. 여러분 계약이죠? 자 따라가 쭉 따라가면 어디 나오죠? 쭉 따라가면 여기 뭐가 나온다? 계약이 나오네. 계약. 근데 계약은 의사표시 몇 개나? 2개. 그래서 2개가 있죠. 2개. 여러분 오늘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세요?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오케이. 그럼 버스 타고 왔으니까 버스 1. 운전기사 1. 둘이죠? 2개. 2개죠? 그러니까 계약이에요. 그걸 무슨 계약이냐? 운송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송계약. 여객 운송계약. 여러분 우리 계약법에서 배웠죠? 여객 운송계약. 그게 바로 운송계약이에요. 두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럼 만약에 여러분 학원하고 여러분 1. 학원 1, 여러분 1이죠? 그럼 2개니까 뭐죠? 계약이죠? 여러분은 수강계약, 수강계약이죠. 알겠죠? 나하고요, 여기 밑에, 여기 사장님하고 뭐랬냐? 1. 임대차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2이니까 계약인데 건물을 빌렸으니까 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원 와가지고요, 내가 볼펜 같은 거 안 가져왔단 말이죠. 옆에 있는 친구 거 빌려서 쓸 수 있죠? 그럼 빌려달라고 하죠? 1, 2. 그럼 2개니까 뭐예요? 계약이죠? 무슨 계약이요? 사용대차 계약이죠. 우리 깜빡 잊고 돈 안 가져왔을 수 있죠? 많은 만 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빌려달라 빌려주죠? 2명이죠? 계약이죠. 무슨 계약이죠? 소비대차 계약이죠. 뭐 물론 나르면 되죠. 빌리고. 알겠죠? 그런 경우는 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그것을 계약이다. 그래서 2개가 있으면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가 단독행위란 말이죠. 이 단독행위가 아까 우리 다 했죠. 단독행위 문제 풀 때. 그래서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것은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뭐 유언, 유증, 그다음 무슨 법인? 재단법인 설립행위. 여기다가 플러스 2가지를 더. 뭐 소유권, 그다음에 또 뭐 점유권, 소유권, 점유권의 뭐다? 포기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껌 씻고 있다가 여러분요. 근데 강의 듣거나 이렇게 할 때 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강의 듣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껌을 씻거나 뭐 사탕을 먹거나 뭐 이렇게 먹으면서 해야지 졸리지 않는데. 특히 공부하고 그러면 지력이 딸리고 그러니까 사탕 같은 걸 그래서 좀 이게 흡입을 해줘야지 졸리지 않을 건데. 알겠죠? 뭐 저는 선생님들 껌 씹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선생님들하고요. 저는요 전혀 그런 건 차라리요 졸고 누가 있는 것보다 차라리 껌 씹고 발 올리고 담배 피우면서 듣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자, 그러니까 저는 뭘 제일 싫어하냐면 너무 형식 차리는 거 싫어요. 너무 형식 차리는 거. 이게 보면 공부고 뭐고 너무 형식을 차리다 보면 뭐가 없냐? 실제 뭐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알겠죠? 자, 그래서 바로 과자를 먹어 일단 깐초. 알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요.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 있는 것은 뭐죠? 상대방 있는 건 뭐가 있다? 추인.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추인. 상대방은 뭐? 철회. 그 다음에 책 번정하는 것을 말한다? 면제. 채무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여기요? 해지. 그 다음에 뭐? 취소. 그 다음에 법정대리 뭐하죠? 법정대리 동의 이렇게. 알겠죠? 적어도 이거죠?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암기해야지 뭐가 되냐면 나중에 학생들 보면 이걸 막 동그라미 해가지고 암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암기해봤자 그거 필요 없어. 아까 말했죠? 단독행위가 아닌가 정답은 딱 세 개 중에 하나라고. 알겠죠? 이거 몰라도 단독행위 다 맞출 수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무권대리에서는 뭐가 있어? 본인은 주인, 상대방은 철회, 면제는 누가 해?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이 면제하죠. 채무자가 뭐를 해? 상계, 채무자. 채권자는 뭐? 면제. 그 다음에 여기요? 해지, 취소. 그 다음에요? 무권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계약할 때만 한다? 동의. 이렇게 동의요. 이것을 연상하면 돼요. 금방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아닌 것을 보는 거죠. 뭐가 있다? 첫 번째, 유증하고 반대가, 유증하고 하는 것이 뭘 조심해라? 증여는 뭐다? 계약이다. 그럼 시험에요? 잘 나오죠. 잘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여기 해제죠, 해제. 해제는 단독이죠. 근데 해제는 단독인데 뭘 가지다?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이것은 뭐다?
합의해서 이것은 계약이다. 계약이다. 알겠죠? 계약이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란 말의 뜻이 뭐다? 단독행위란 말의 뜻은 무슨 표현이다?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럼 일방적인데 이 말하고 비스무리하는 게 있죠. 이거 바로 뭐다? 일방 예약이다. 예약. 이 예약은 언제나 예약은 뭐다? 계약이다. 이렇게. 그럼 실제로 여러분요, 다음 주가 단독행위가 아닌 거 시험에 뭐라고 나오고 있어? 단독행위가 아닌 거 그래서 매매계약 이렇게 나오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단독행위가 아닌 거 그럼 뭐예요? 비스무리한 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비스무리한 놈. 그러니까 봐봐, 여기 단독하고 계약하고 합동이하고 이게 지금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이 아닌 것은 계약을 물어본다 이 말이잖아.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보지. 밑도 있고 또 없는 거 철수 이렇게 나오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단독이 아닌 것은 계약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선 이해됐죠? 그러니까 계약 중에서 단독행위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긴 놈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 하면 세 가지밖에 없다. 유종, 그 다음에 여기 해제, 그 다음에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이 셋 중에 하나의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뭐다?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일단 암기를 해야죠. 어떻게 시험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여기요, 추인, 철회, 유정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나오면 암기 안 돼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요. 정확하게 상대방 있는 것을 암기하든 상대방 없는 것을 암기하든 정확하게 하나를 암기해야 돼.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정확하게 하나 암기하란 말이죠.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에서. 특히 여기 재단범위 설명이 이런 것들은 좀 잘 나올 수가 있죠. 뭐가 나오냐? 재단범위 설명이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 두 군데에서 좀 잘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 재단법인 설명이는 자연적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재단법인 설명이는 뭐냐? 무권대리. 무권대리를 재단법인 설명이를 무권대리를 했다. 그 말은 재단법인 설명이라는 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이 없는데 무권대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데 무권대리하면은 추인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추인은 누가 있어야 돼? 추인은 누가 있어야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무권대리니까 재단법인을 상대방이 없으니까 추인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원래 무권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추인을 못하니까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권대리행위를 상대방이 없는데 무권대리하죠.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이지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더 한 가지 정리하면 그러면 상대방이 없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 이거 지금 뭐 여기서 할 것은 아니지만 네 가지를 말 나왔으니까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110조 제2항 제3제한 사기강박 그 다음에 무권대리 이렇게 무권대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알겠죠?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떻게 한다? 상대방이 없죠? 비진이 표시는 뭐다? 언제나 뭐 유효 108조는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되고 110조 2항은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언제나 제3제한 사기강박 취소 그 다음에 제3제한 사기강박이요 무권대리는 언제나 뭐다? 무효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다?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의사 표시에 가는 것이 몇 가지가 있냐? 네 가지가 있어 또. 알죠? 뭐가 있냐? 첫 번째 해제권이 있고, 두 번째로 뭐가 있다? 추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예약 완결권이 있고, 예약 완결권. 그 다음에 여기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 또 네 가지가 있어.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다 뭐를 해야 돼? 다 말로 해야 돼. 뭘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되는데, 왜냐면 다 뭐야? 다 예약 다 형성권이죠? 다 형성권이라고. 다 형성권. 알겠죠? 일반적 의사표시라고. 말로 해야 된다고. 상대방이 물어보죠? 너 어떡할래? 해제할래 말래? 최고 있어. 해제할 거니 말 거니? 해제할 거니 말 거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최고했단 말이죠. 최고. 여기도 최고했단 말이죠. 최고. 그런데 인간이 아무 말이 없어. 너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해제를 하려면 말로 해야 돼. 뭘로 한다? 의사 표시로 해야 돼. 그런데 무슨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 한다? 해제권은 뭘 한다? 해제권은 뭐를 해? 소멸하죠. 반대로 가는 거잖아 이게. 이러면 이건 시험에 나온 것들이잖아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추인은요 최고했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을 뭐하는 걸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예약 완결권이죠. 그러면 예약 완결권 최고했어. 본계약 체결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면 애약은 뭐한다? 효력을 뭐한다? 잃는다 이렇게. 잃는다 이렇게. 수익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반대로 가. 수익을 뭐한다? 거절한다. 거절. 그러면 이게 지금 네 가지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채권법을 할 때 다 정리했던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냐? 단독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의사 표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에서 상대방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알죠? 민법 총칙에서 네 가지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이면서 계약인 것이 있단 말이죠. 비스하게. 그러면 이것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봐. 그러면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어?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잖아. 단독계약, 합동행위. 그래서 이건 법률행위는 단독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단독행위는 뭐다? 법률행위다. 계약은 법률행위다. 이래야지. 알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봐.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는 반드시 말로 해야 되고 말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사표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사표시. 여러분 의사표시는 여기서 뭐가 의사표시예요? 가바구라고 쓰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이 의사표시잖아요. 가바구라고. 그럼 여기 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이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사표시. 그럼 어떻게 하죠? 의사표시를 누가요? 표의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뭐 한다? 여기요. 이 사람이 갑이한테 왜 1억 원에 사라고 얘기를 했죠? 뭐 때문에 1억 원에 사라고 얘기했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계약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대금 1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금 1억 때문에 그런 대금이요. 그러니까 이 표의자가 청약이라는 것은 표의자가 여기요 2번 원하는 거죠. 원한다. 알겠죠? 이것을 우욕한다. 뭐를 원해요? 대금을. 그럼 대금은 뭐죠? 대금하고 등기죠. 여러분 대금하고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죠. 같은 말이잖아 지금. 그럼 다시 읽어봐.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죠.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한 것은 갑은 뭐를 원하는 것이다? 대금을 원한다. 대금을 원한다. 법률 효과다. 그러면 대금이라는 말 속에 법률 효과를 집어넣어. 자, 읽어. 청약은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죠. 청약은 표의자가 원하는 거죠. 뭘 원해? 법률 효과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강의 듣고 싶은데요. 그 말은 나는 여기 학원 수강 계약하러 왔는데 이 말은 나는 뭘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강의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지. 학원 와가지고 돈 주고 집에 가려고 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최종적인 목표가 뭐 하는 거죠? 강의를 듣기 위해서죠. 강의를 듣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죠? 이러면 의사표시는 누가요? 표의자가. 말한 표의자가 누구죠? 갑이죠. 표의자가 뭐 한다? 원한다. 이렇게 원한다. 다른 말로 뭐를 한다? 우욕한다. 뭐를? 법률 효과. 법률 효과가 뭐예요? 법률 효과가 뭐예요? 대금하고 뭐가 된다? 등기가 되죠. 그래서 대금과 등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금과 등기를 원한다. 표의자가 원한다. 뭐를? 법률 효과. 그럼 봐. 모든 것은 여러분요. 설명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관계가 없어. 이 세 마디 말만 들어가면 돼. 볼까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우욕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 효과를 표의자가 원한다. 표의자가 법률 효과를 원한다. 법률 효과를 표의자가 원한다. 법률 효과를 표의자가 우욕한다. 어떻게 쓰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 마디만 들어가면 그걸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의사표시는 뭐다? 의사표시는 뭐다? 법률 뭐다? 사실이죠? 법률 사실이죠? 알겠죠? 그럼 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법률행위는 뭐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돼? 몇 개? 노노노. 아무리 없어도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나 있어야죠. 한 개도 없으면 의사표시다 아니다.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의사표시가 한 개도 없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지 뭐라고 얘기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반대로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없는 것이고 법률의 규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법률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두 개 지금 비교하다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없는 것이고, 의사표시가 있는 것은 법률행위인 것이고, 근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무리 없어도 몇 개 있어야 돼?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 개도 없다? 그러면 법률행위도 아니다. 아닌 것이죠. 한 개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한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 한번 볼까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다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됐죠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요. 자, 지금 이제 봤으면 그럼 봐봐. 이제 의사표시란 말 대신에 이것을 집어넣어.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게 가장 완성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대로 읽으면 되죠? 그럼 이제 아주 간단하죠. 법률의 규정은 여기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죠. 그러면 여기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여기는요, 여기는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됐다? 법에 뭐가 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게. 간단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냐? 법률 규정은 불법행위가 있다. 불법행위 750조. 부당이득이 있다. 741조. 준법률행위가 있다. 131조 등 하도 많아가지고 준법률행위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뭐라고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다음 중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이런 법률 요건이 아닌 건 뭐죠? 다음 중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정답 언제나 1번인데 뭐예요?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이런 봐봐. 항상 법률 요건은 뭐예요? 원인이죠. 그럼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결과인 법률 효과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법률 효과는 딸랑 두 개밖에 없어. 등기 청구권이면 대금 청구권. 왜냐? 우리는 민법은 물건을 중심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물건, 등기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대금 청구권이 법률 효과예요. 그럼 봐봐. 내가 말할 때 봐봐. 법률 행위가 아니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표를 이해하지 되지. 공부할 때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법률의 규정을 물어보는 것이고,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법률 효과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정답은 등기 청구권이 뭐예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등기 청구권.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다음 주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등기 청구권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문제가 뭐라 나오냐? 문제가 그러면 이 법률 요건은 이게 전부가 다 법률 요건이잖아. 전부가 다. 그래서 1번 법률행위, 불법행위, 2번 부당이득, 3번 매매계약, 4번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왜냐면 이거 전체가 뭐니까 이거 전체가 법률 요건이잖아. 그러니까 크게 보란 말이죠. 그림을. 알겠죠? 보는 눈을 키우면 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법률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법률 효과를 물어봐. 법률 효과는 뭐라고? 등기 청구권이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죠? 법률 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법률 행위가 아닌 것. 그럼 뭘 물어봐? 법률의 규정을 물어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또 뭐가 있냐? 사무관리 이런 것도 있어. 사무관리.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럼 뭘 물어봐? 법률행위, 단독계약, 합동행위에서 찾으면 돼. 아마 대부분도 매매계약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 표를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죠. 그래서요, 약간 여러분들이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표를 지금 보란 말이죠.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물권, 채권법과 여기저기 흩어지는 걸 한꺼번에 설명했기 때문에요.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건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별것도 아니니까요. 이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는 뭐라냐?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공부하기 까다로운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에 관한 것이 알겠죠? 그럼요. 잠깐 쉬었다 다시요. 시간이 안 되는데 쉬었다가 뭘 볼 거냐면 법률행위 성립 요건하고
효능 요건을 다시 한 번. 그러면 성능 요건, 효능 요건 보면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역 먹고 살만하면 이것을 찍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